안녕하세요, 워러입니다. 예, 밤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습니다. 예,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이유는 그래요, 밤에 얼굴 보면 놀라실까봐, 얼굴 보면 놀라실까봐 선글라스 착용하고 하겠습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때는 오픈하고 얼굴로 강의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착용을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셨던 댓글에 많이 여쭤보셨죠?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많은 댓글 중에 좀 혼자서는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 질문 중에 하나는 어느 물때에 가약고기가 많이 잡히나요? 라는 그 질문이 있어서 일단은 기본적인 물때, 그 다음에 물때에 맞게 포인트 선정하는 법, 이런 주제로 실내에서 강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물때 보는 법, 물때란 개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죠. 자, 기본적으로 물때가 우리 원력에 의해서 보름에 한 번씩 이제 살이 조금 무시, 그 다음에 일물부터 해갖고 평균 15일 주기로 14일 15일 주기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처음 시작되는 물때를 1물, 2물, 3물, 4물, 뭐 5물, 6물, 얘가 사리 구간이죠. 사리 6, 7, 8 사리 구간이라고 그러고요. 9물, 10물, 11물, 12물 이렇게 해서 15물까지 해서 조금 무시까지 나오는데요. 뭐 1물에서 15물까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중에 조류가 가장 셀 때를 사리물때라고 합니다. 사리물때, 사리물때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리물때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조류가 가장 셀 때, 조류 소통이. 그럼 조류 소통은 왜 일어나느냐? 고저차, 그러니까 우리 바다는 뭐 동해 같은 경우는 조금 고저차가 좀 작고, 남해권도 동해권을 가면 이 하루에 조수 간만의 차라 그러죠. 조수 간만의 차가 조금 많이 발생하지는 않아요. 근데 특히 서해 같은 경우는 조수의 간만의 차가 되게 심합니다. 그래서 어떤 포인트 선정을 잘못하셨을 경우에는 특히 뭐 백사장 같은 해수욕장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물이 안쪽까지 쭉 빠져서 낚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광어나 우럭을 노리면 갯바위를 들어가는데요. 갯바위에 진입을 하지 못할 때도 있고 방파제에서 물이 너무 빠져서 낚시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아보느냐? 달력, 예전 뭐 우리 그 분들 달력을 보고 많이 했었죠. 근데 현 시대에서 어플로 좀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어플 같은 경우는 날씨와 물때, 바다 타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쓰는 게 윈드파인더라는 또 그 어플이 있는데요. 그건 이제 기상 보는 어플이에요. 그래서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불고, 그 다음에 이 풍속이 어떻게 되고 바람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나타내주는 어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물때 편이니까요. 오늘 이제 물때를 알아볼 수 있는 바다 타임이나 날씨와 물때, 물때와 낚시 이런 어플들을 보시고 간조, 물이 가장 많이 빠졌을 때를 간조라고 합니다. 또 만조, 물이 가장 많이 차올랐을 때를 만조라고 그럽니다. 그럼 어플에 따라서 틀린데 간조, 만조하고 오른쪽에 뭐 플러스 500, 뭐 마이너스 500 아니면은 위로 화살표를 해서 500, 아래로 화살표를 해서 500 이러면은 간조와 만조의 차이가 10m라고 보시면 돼요. 센치로 나와 있으니까 5m, 5m씩, 그러니까 이제 일정 그 평균 지표를 보고 해수면을 보고 5m가 올라갔다가 5m가 내려가는 거니까 평균 해수면 차이가 조수 간만의 차이가 10m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리물 때는 그 조수의 간만의 차가 커지겠죠. 커지고 이제 14물, 조금, 무시, 한물 요럴 때는 또 작아집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1물에서부터 조수 간만의 차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사리에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흔히들 얘기하는 게 조수의 간만의 차가 산다고 해서 사는 물때, 그 다음에 죽는 물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리에서 이제 조금씩 조수 간만의 차가 떨어지는 때를 죽는 물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는 물때, 죽는 물때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낚시를 해야 좋을까요? 서해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1물, 2물, 3물, 고, 한물, 두물, 세물 때가 가장 낚시하기가 좋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의 좋은 황금물 때는 언제죠? 저야 물론 이제 낚시할 수 있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물때나 간조 타임, 만조 타임 이렇게 맞춰서 좀 낚시를 하겠지만은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주말에 쉬는 날, 대부분이 이제 주말에 쉬시죠. 뭐 평일날 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주말에 쉬실 때는 쉬시는 날이 황금물 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리 때는 낚시를 하지를 못하는 건가요? 무시 때는 낚시를 하지를 못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자, 이런 것들을 무시합시다. 무시하시고 포인트 선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인트 선점은요, 그날의 물때가 한 3물 정도 되면은 어디든지 좀 낚시가 가능해요. 좀 물발이 센 곳, 서해 기준으로, 태안권 기준으로, 안면도 같은 경우는 일부러 방조제를 막았죠. 천수만이라는 방조제를 막아서 들어오는 길에 섬이 있습니다. 섬을 끼고 섬과 섬 사이로, 육지와 섬 사이로 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막혀 있기 때문에 그 통로 구간에 물발이 항상 셉니다. 이런 구간은 조류의 소통이 항상 좋아요. 항상 좋아서 딱 정조 타임에서 물이 가는 그 시기, 짧은 시기만 낚시가 되거든요. 그럴 때는 무심물 때, 그러니까 조류의 소통, 조수의 간만의 차가 적어서 물이 가는 게 진행이 잘 되지 않을 때는 그런 쪽에 포인트를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삼길포라든가 저희 많이 가는 말리포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무심물대에서는 낚시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말리포 같은 경우는 갯바위를 타면 조금 조류가 가는 그 구간이 있는데 어쨌든 그 한국 내양 쪽이나 방파제권에서 특정 방파제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방파제에서는 무심물대에서는 조수간만의 차가 작기 때문에 물의 흐름의 소통이 좋지 않아요. 좋지 않으므로 조류의 소통이 원활한 곳을 찾아가서 가시면 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안면도권, 그 다음에 장고항, 이런 당진에서는 장고항 이런 권들 좀 물발이 좀 세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물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물발이 셉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찾아보시고요. 그러면은 사리 때는 어떡하냐? 사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수 간만의 차가 크기 때문에 조류의 소통이 큽니다. 그럴 때는 조수의 간만의 차에 영향을 받지 않는 홈통 구간이라고 있어요. 우리 지도에서 보면은 조금 안쪽으로 이렇게 파서 들어가져 있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들으면 모항항이 있겠죠. 모항항에서 말리포까지의 안쪽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대표적인 자리죠. 그쪽은 사리물 때에도 조류의 소통이 크게 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수 간만의 차가 좀 세면 말리포 쪽으로 조금 더 가서 밖으로 나와 있는, 흔히들 곶뿌리라 그러죠. 곶뿌리 지형에서 조류의 소통이 잘 가는 곳에서 포인트를 선정을 하시면 되고요. 조수 간만의 차가 커서 조류가 셀 때는 모항 쪽으로 와서 홈통져 있는 그 안쪽으로 공략을 하시면 된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사리물 때나 조금물 때나 이런 게 상관없이 우리 낚시를 할 수는 있는데 그 낚시를 할 때 포인트의 선점이 되게 중요하겠죠. 포인트의 선점은 이렇게 물이 많이 가면 물이 가지 않는 곳으로, 물이 적게 가면 물이 많이 가는 곳으로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돼요. 사리 때의 안면도권에 특히 연목항 같은 경우에 포인트를 가신다 그러면은 낚시를 전혀 하실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물이 조금 살았을 때, 물이 조수간만의 차가 좀 커졌을 때는 안면도권으로 가시는 거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태양권에서 좀 공략을 하시고요. 물이 잘 가지 않을 경우에는 안면도권을 공략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상 짧은 강의였는데요. 좀 궁금한 점 해소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가 보충 설명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궁금점이 있으시면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자가 22,000명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알죠? 좀 쑥스러운데 이 영상이 낚시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또 모르는 아이의 낚시 컨텐츠가 유익하셨다면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